차영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장 차영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산 투자는 집중 투자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집중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와 더불어서 분산 투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과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산 투자나 집중 투자나 확정된 정의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마다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에 대한 생각이 다소 다를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분산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산 투자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의 개념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분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투자를 분산하는 이유는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종목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는 것도 분산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에 치중돼야 된다라는 거죠. 리스크를 분산하지 않고 종목을 하나, 둘, 셋 이렇게 갖고 있다라면 이거는 분산 투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리스크를 분산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투자 대상을 분산하는 것이고 투자 자금을 분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 시기를 분산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투자 대상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업종이 됐던 종목이 됐던 분산을 해야 되고요. 투자 자금도 우리가 적절하게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 시기도 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자금과 시기가 맞물려 있다라는 것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대상을 분산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대상은 종목과 업종을 분산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업종을 분산하는 겁니다. 한 업종 내에서 종목을 분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한 업종 내에서 종목을 분산하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업종이라는 것은 대부분 한꺼번에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반도체면 반도체, 자동차면 자동차, 조선이면 조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갖고 있는다라든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것에 과연 분산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분산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SK하이닉스가 대장주고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 한미반도체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분산처럼 안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완성이고 한미반도체는 장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산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분산은 정해진 답이 없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 무조건 반도체 내에서 두 종목, 세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은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이유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SK하이닉스를 100주를 사야 되는데 SK하이닉스를 50주만 사고요. 나머지를 한미반도체 산다? 이것은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도체 업종을 내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30%를 투자할 건데 SK하이닉스에 몰빵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적절하게 분산할 것이냐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핸들링 가능한 업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장에 있어서 가장 인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낸다고 해서 무조건 그때그때마다 편입을 시키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백화점식 투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백화점식 투자입니다. 무턱대고 종목과 업종들을 막 모으다 보면 정말 중구난방으로 백화점식으로 되고 어떤 것들은 정말 의미 없는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핸들링 가능한 업종 내에서 업종 분산을 선택하라. 이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투자 자금의 분산입니다. 투자 자금의 분산도
투자 업종의 분산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투자 자금을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산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금액과 업종을 사전에 매치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5개의 업종을 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3개의 업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5개 업종 중에 자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단순하게 3분의 1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2분의 1이나 나머지는 절반씩 가져가는 것이냐?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처음부터 딱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명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몇 종목을 분산할 것이냐, 그리고 금액을 러프하게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종목풀을 이용하신다면 내가 보고 있는 종목풀 중에 있는 종목이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체 투자 자금의 절반 이상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5분의 1이라고 해서 20%씩 투자하고 세 종목 투자한다 그래서 3분의 1씩 투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종목 그리고 상승 확률이 높을 때 금액을 다소 많이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장기와 단기, 적립식 같은 자금을 분산하는 방법들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계획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놔두는 종목과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차트가 이뻐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테마가 움직여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렇게 분산하는 것도 자금 분산의 하나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쓴 것은 월급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을 기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적립식 투자는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 거에서 10만원, 30만원, 50만원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은 계획대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너스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왔다. 그리고 월급이 이번엔 조금 여유가 생겨서 20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식을 추가적으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사전에 계획된 매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진 않는데,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의외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그 종목이 좋아 보이거나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후유증을 동반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투자 시기의 분산입니다. 투자 시기도 계획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 시기도 적절하게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번에 나눠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3업종을 살 것이다. 3업종을 사면서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살 때 내가 이것을 3번에 나눠서 사겠다, 이런 것이죠. 나눠서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일시에 투자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물타기를 할 경우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오히려 최근에 불타기라고 하죠. 피라미딩,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개념, 이런 개념이 적절한 거죠. 우리가 위에 있는 그래프와 밑에 있는 그래프의 차이점 뭐죠? 이것은 내가 주식에 대한 판단을 잘한 거고요. 이것은 내가 주식의 판단을 못한 경우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산 뒤에 빠진다라는 것은 내가 적절한 시점을 못 맞췄다라는 거죠. 물론 주식을 사는 타이밍을 적절히 맞춘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죠. 하지만 이럴 경우에 과연 물타기를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개념과 피라미딩, 불타기를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오히려 올라오고 났을 때 사는 것이 다소 안정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이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물타기를 하는 것이 편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더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 조금 더 주고 사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률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30% 수익이 날 거가 25% 수익이 난다 그래서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확실하게 25%를 먹는 거와 불안정하게 어찌 보면 운에 가깝게 30%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분산 투자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죠. 올바른 분산 투자는 사전에 분할 매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분산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분할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거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상황, 자신의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작은 금액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분산을 한다? 글쎄요,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작을 경우에 분산하는 것이 수익률 관리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력 대비 얻는 것이 적을 수 있다. 현실적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몇백만 원을 투자하면서 분산을 한다? 이론적으로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지, 물론 나의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몇백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몰빵 투자한다? 이것도 나쁩니다. 따라서 나의 자금 사정과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무조건 분산 투자가 옳고 몰빵 투자가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할 때 경기 방어주들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 방어주보다는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을 오롯이 투자하는 거고, 그러한 종목들이 안 보이면 차라리 현금을 유지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 5업종을 분산하겠다라고 했을 때 2업종만 보이는 겁니다. 나머지 3업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경기 방어주를 사는 것들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미 없는 금액의 분산 투자는 조금 지양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투리 금액이 남은 걸 가지고 다른 업종을 산다? 이것은 그렇게 의미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산 투자의 오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 수만 무조건 많은 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종목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업종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고, 업종도 10업종, 15업종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10개, 15개 업종을 내가 다 볼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제가 10개의 업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업종을 일일이 다 본다? 저한테는 맞지 않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이 생길 때마다 매수하는 것도 일단 분산 투자로서의 의미를 갖긴 어렵다. 이건 너무 즉흥적인 매매에 가까울 수 있다. 앞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집중 투자가 효율을 높이는 건 사실입니다. 집중 투자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같이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가 효율적이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2배 올라갔을 때 집중 투자하는 거랑 2배 올라가는 거 50% 갖고 있고 10% 올라가는 거 50% 갖고 있으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집중 투자한 것이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집중 투자는 효율을 높이는 만큼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죠. 집중 투자해놨는데 갑자기 유무상 증자가 나왔다? 그 주가가 폭락한다? 그러면 오롯이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하지만 분산 투자는 수익률이 집중 투자 대비해서는 다소 저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대신 나는 효율에 둘 것인가 아니면 리스크 분산에 둘 것인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분산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분산 투자가 옳고 집중 투자가 나쁘다라든지, 집중 투자가 좋고 분산 투자가 나쁘다라든지, 이것은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관련해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